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4차례에 걸쳐서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족냉증 건강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타 건강 문제들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다섯 번째는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주름 문제는 노화의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주름이라는 것은 노화가 되면은 당연히 생기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눈여겨볼 분이 이길래 총장님과 92세인 현역으로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신 카르멘 델 오레피스 분의 사진을 보면은 얼굴 주름도 없고 목 주름도 없습니다. 92세인데도 그래요. 그렇다면은, 근데 7, 80대인데 주름이 굉장히 많고 노화가 굉장히 진행된 분들도, 노인분들 계세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왜 이쪽은 주름도 없는데 이쪽은 주름이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차이를 분석해 보면은 한쪽은 과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했고, 한쪽은 과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조건만 일치시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에요.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2세까지 주름이 없는 그런 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조건들을 잘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름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주름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름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봤는데, 실제로 주름이 없어지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한 겁니다. 2022년 1월 14일에 처음으로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올리면서 동영상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마, 미간 사이에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미간에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있는 주름을 한번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미간에 있는 주름에 뭐냐면은 이 근육을 제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처음에 만져보니까 딱딱한 뼈 같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줬더니 근육을 풀어줬더니 풀어져요. 그래서 뼈인 줄 알았더니 뼈가 아니고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뼈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니까 그 혈관이 풀어지면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혈관까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간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본 거죠. 저도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간 주름을 없애는 건강 실험을,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한 이후로 저는 이제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팔자주름을 없애는 건강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팔자주름도 이렇게 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이 동맥이 풀어지는데 아파요. 굉장히 통증이 있었어요.
풀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맥이 혈관이 이제 진피증에 있는 동맥이 풀어진 거죠. 풀어지고 나서 정맥과 표피에 있는 주름이 없어지고 쯤에 되니까 뭐냐면은 피부에 촉촉해지는 겁니다. 수분이 충분해져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표피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냐면 수분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피부에 수분이 촉촉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제가 10대 때에 느꼈던 건데 그때는 10대 때에는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피부에 습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에 팔자주름도 없애주고 미간주름도 없애고 하면서 이게 주름이 없어지니까 피부에 수분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이 풀어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에 수분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이후로는 2024년부터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일체의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입꼬리 쪽에 근육이 있더라고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턱에서 올라오는 입꼬리까지 올라오는 마리오네트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풀어주는데 잘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턱 아래쪽으로 흐르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입꼬리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마리오네트 입꼬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그래서 혈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의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전체적으로 뭉쳤던 근육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아래턱 쪽에도 근육이 뭉쳐 있는 게 없어요. 입꼬리 쪽에도 없어요. 팔자주름 쪽에도 근육이 뭉쳐 있죠. 혈관 근육이나 일종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얼굴에 있는 문제를 말끔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게 됐고 마지막으로 저는 목에 주름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목에 있는 주름을 없애는 건강 실험을 하게 됐죠. 자, 목에 있는 주름을 없애는 처음에는 일반 근육을 풀어주고 목에도 앞쪽과 옆쪽에 있는 근육이 있더라고요. 목 뒤만 있는 게 목 뒤에만 근육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목 앞쪽과 옆쪽에도 근육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동맥인 거죠. 진피층에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름과 이 정맥이 혈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름이 없어지면서 피부에 수분이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목주름이 없어졌습니다. 자, 목주름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주름이 없어진 거죠. 자, 주름이 없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주름이 안 생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지켜볼 겁니다. 건강 실험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90까지도 없을 것인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저는 건강 실험 중입니다. 건강 실험 중이고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저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건강 실험도 처음에는 2019년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태어나면은 죽는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건강 실험을 2019년에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2024년에 이제 끝날 즈음에 오니까 약간 아쉬움도 남습니다. 좀 더 오래 더 하고 싶은데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 근육풀기 건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다음 제가 해보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볼 겁니다. 무엇이든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데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이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통해서 5년여에 걸쳐서 한 것이 이제 2024년 4월쯤에는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끝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 아쉬움은 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끝내야죠. 끝내고 다음 일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1963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차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후진국의 모습에서부터 선진국까지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가루를 원조 받아가지고 먹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람도 있었지만, 현재 지금 202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한 건가?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이 사회의 문제를 야기한 주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13년 4분기에 출산율이 0.6밖에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애를 낳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겁니다. 소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열심히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1980년대부터 전두환 같은 놈들이 독재를 행사하면서 자유만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만 외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외치고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도 행사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 산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정치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어느 정도 어느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외칩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놈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권한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자유와 권리만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놈들은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앉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지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지경까지 와야 되는지.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일원이긴 한데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망가졌을까?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광훈 같은 자가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이 정광훈 이 새끼가 뭐냐면 자유를 외치는데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언젠가 죽겠죠. 죽으면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늦어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응징을 해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응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벗고 나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깊게 관여하고 싶어요. 정치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오고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의 잘못이기도 해요. 저는 깊이 반성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치에는 너무 무관심했다. 우리 사회의 독재를 찬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만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자기 자유만 있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없다는 말입니까? 김진성 같은 놈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 자유만 있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없습니까? 이재명의 자유도 있죠. 근데 쥐가 칼로 목을 찌른다? 어찌 이러한 백주대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놈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응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들은 깊게 반성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성세대인데 반성합니다. 남은 인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제가 그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